그러니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블록체인 우리가 왜 쓰는 방향 갈 거냐? 디지털 점점 좋게 되고 그러면 여기가 AI가 붙어갖고 양자 컴퓨팅 붙어갖고 처리 공략수 이걸 하면 얘는 가성비가 무지하게 좋아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훨씬 원래 비용이 싸고 막 이런 거잖아. 시간도 안 들고. 그러면 에브리바디 이거 쓴다 이거지. 가상산만이 아니라 일반 무역하고 뭐 물건 사고 파는 데도 이거 쓴다 이거죠. 스테이블코인은.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달러가 지금 저렇게 되니까 모든 나라 통화가 개판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면. 그러면 제가 볼 때 이제 이렇게 하고. 그럼 어떻게 막느냐? 그럼 두 가지지. 국가 권력을 유지하고 원화도 보호하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수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고 팔 때 경쟁자한테 잃지 않게 한다. 그게 딱 우리 타겟이잖아, 목표 골. 그죠? 맞죠? 그럼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국가라는 존재가 존재하는 한은 하이브리드다. 그러니까, 버티컬과 이 호라이즌한테 결합하는 그런 셈 할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거는 우리만이 아니야. 모든 나라가 그렇고,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렇지 않으면 사실 걔네가 무슨 또해도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거기에는 국가라는 존재를 인정하는 한은 우리가 그게 이제 필요한데,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성비가 떨어지면 안 되잖아. 수익률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예컨대 거기에 들어가서 예컨대 정부가 또는 기관이 이렇게 할 때는 그냥 뭐 거의 가장 좀 예컨대 그 컴플라이언스 이슈라든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 차원에서 보긴 보는데 비용은 안 들도록 하는 거지. 아니면 그 비용은 차라리 그냥 그냥 썬코스 생각하고 그 기간이 되고 이렇게 할 거다라고 봐요. 그래야지만 경쟁력을 유지할 테니까. 제 생각 어떤지 한번 들어보세요. 짧게. 지금 우리가 핸드폰으로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고, 스마트폰으로 금융거래를 다 해요. 근데, 핸드폰으로 금융거래를 다 해서 핸드폰으로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서 내가 가입된 은행이 내 계좌를 막거나 못 쓰게 하면은 이 핸드폰에서 그 은행으로 거래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스테이블 코인이 만약에 우리 대중들한테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면, 스테이블 코인이 내 핸드폰의 지갑에서 거래가 되면, 사실 금융기관 상관없이도 이 핸드폰에 있는 스테이블 코인을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 해외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은행이 없어도 핸드폰으로 거래를 할 수 있다. 스테이블 코인 그 얘기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딱 짜내야 되니까 저는 그냥 그 말씀도 맞고 다 맞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정치 경제학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막 해서 맡기지 않을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근데 내가 개인이 하는데 막을 수 있냐는데 아니, 그게 이제, 못망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핸드폰 은행이 되는 거고, 핸드폰이 은행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이. 그 다른 각도에서? 네, 핸드폰 은행이 되는 거고, 근데 우리나라의 가장 큰 경쟁력은 전 세계 이 핸드폰을 가장 많이 뿌린 국가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점이라는 거죠. 핸드폰 은행이 된다니까요. 스테이블 코인이 되면. 은행이 또 없어지니까. 그래서 은행이 없어서, 문제가 돼요. 이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만약에 좀 강력하게 들어갈 걸 쓴 전략을 한다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기술이고 흐름이라면 그런 전략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정말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사실은 그래서 내가 AI만이 혁명이 아니다라고 지금 할 건 혁명은 물결처럼 온다. AI 다음엔 블록체인이고 클라우드 컴퓨팅 계속 그 수단을 쓰는 거고 그 다음에 IoT구나 쭉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블록체인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AI와 블록체인이 만날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게 웹 3.0이야 사실은 그런 거고. 그냥 우리가 크게 덩어리 딱딱딱 보면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는 우리 30년 전에도 얘기했어. 은행은 없어진다. 뱅크는 없어지고 뱅킹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도 얘기 다 얘기한 건데 점점 그렇게 되는 거지. 저는 옛날에 AI 나왔을 때 AI하고 P2P 결합하면 그냥 은행이야. 사실은. 사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그런 시대로 가느냐. 근데 그러면 좀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그 과도기적인 그런 차원에서 계속 정치 경제가 정부가 일부는 좀 관여하고. 근데 결국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건 되고 안 되고야 어떤 흑백 논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국가적인 그런 그 시스템적인 어떤 불안이라는 것도 좀 막으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그 유틸리티 같은 맥시멈을 할 수 있고 이런 거를 계속 얘기하면서 고민하면서 가는 거야. 그래야 우리가 국가 경쟁력 같은 유지하면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생각하면 한국은행 목소리 개틀고 우리가 한국은행 중요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국가 경쟁력은 글로벌이 나가면 한국은행도 별볼이 없잖아. 경쟁이 없어요. 그러면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은행이 엄청난 경쟁력 갖고 있는데 글로벌리 만약에 그게 약해지면 걔네도 충격하지. 그러니까 충분히 다 똑같은 생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난리 날 건 아닌 거라고 봐. 그러니까 그러면 서로 이제 거기도 그럼 조정을 해야 되는 거고 미국도 우리도 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뭐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수수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은행의 가장 큰 기능은 은행의 가장 큰 기능은 뭐예요?
은행이 시스템 리스크를 일으키는 가장 그 금융시장 제일 중요하게 하는 이유는 딴 거 없어. 수수료 때문이 아니에요. 대출이야, 대출. 그러니까 오로지 은행의 의미는 대출밖에 없어.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번에 얘기하면 은행이 다른 금융이랑 뭐가 다르고, 왜 얘가 제도금융이라고 그러고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러냐? 대출이지. 대출해주기 때문에 기업들이 망가지거나 은행이 대출 못해주면 큰일 나거든. 부실 대출 내고 국민께서 악순환 돼가지고 BISP에서 대출도 못하면 흑자도산이 나고 국가 전체가 개털되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은행의 중요성은 대출이에요. 사실은 이런 뭐 거래에서 수익 이런 거는 이런 돈을 많이 벌지만 은행이 그냥 그 짜투리 온천에 뒤에서 헤쳐먹는 거고 그냥 대출이거든.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하나 시작이 되면 계속 연쇄적으로 방아쇠가 돼갖고 여러 개가 일어날 텐데. 대출도 이제 좀 바뀌겠지. 그죠? 맞아요. 근데 그 대출이 제일 중요하죠. 대출을 하기 위한 근간이 이제 예금의 수신이니까, 수신을 결국 예전에는 내가 돈이 생기면 은행에 넣었는데,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돈이 생기면 스테이블 코인을 사서 내 지갑에 갖고 있으니까, 그런 게 저는 너무 이렇게 멀거나 이상적으로 들리지 않아요. 왜냐면, 이미 저부터도 그렇게 패턴이 많이 바뀌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좀 제도권으로 이 자산을 보전을 해주고, 가와 같은 크립토에 대한 시선이 바뀌고 하면, 은행에 워낙 넣어놓고 있는 거 봐도 그냥 스테이블코인 사고 스테이블코인 이자도 이제 줄 거예요. 그런 프로젝트 나올 거고 달러 넣어놓고 이자 받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러면 이제 스테이블코인 갖고 있는 거지. 그러면은 은행에 넣어야 될 수신 예금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니까 그게 이제 사실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워낙 저기 하니까 뭐 머리가 복잡해질 수 있는데 스테이블코인이 이제 그 저게 사실은 그때 우리 이 대표님한테 내가 많이 배웠지만, 작년 1월 달에, 응? 비트코인 현물 ETF, 맞아요. 네. 5월 달에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 그 다음에 3월 달인가 5월 달 그때 이제 비들, 응? 근데 이게 이제 현물 ETF가 나왔다는 거는 이더리움 또는 비트코인 나온 건, ETF는 증권시장에서 상장되고 그거 사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네. 결국은 증권시장의 투자자들한테 다양한 포트폴리오가 온 거야. 가상자산을 또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증권시장 돈이 어디로 가요? 가상자산 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이제 그 비드 같은 건 이제 래핑카, 블랙락이 만들었지만, 뭐, 딴 데도 있지만, 뭐, 템프톤도 있지만, 제일 큰 게 이제 블랙락이니까. 비드는 사실은 뭐예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하기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그 이자 없잖아. 그 전에는. 이자 없는 애들을 갖고서, 스테이블코인 사가지고 비트코인 사고 이런 이런 사람들한테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갖다 준 거잖아. 예? 블랙락이. 네. 야, 니네 이거 새로운 스테이블코인 써라. 이거 비들이라는 건데, 이거 하면 우리 이자 줘. 예. 담보자산으로 해갖고 미국 주식 사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니까, 블랙락이면 제일 탄탄한 운용사 중에 세계적 넘버원이고, 보니까 이자까지 줘? 그럼 내가 왜, 뭐 이거 써야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뭐냐면, 가상자산의 돈이 전통적인 시장으로 가는 거지. 채권을 사니까. 미국 주체 금리도 떨어뜨리고, 그러니까, 이미 왔다 갔다 한다 이거지. 지금 시장이 다 이제 연결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왔고, 이게 이제, 그거보다 더욱더 지금 장려해주는 게 스테이블코인. 응? 지금 미국은 그냥 뭐 보관도 만들어갖고, 야, 담보자산 전부 미국 시장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뭐 이제 비트코인 전략자산을 한다는 것도 있지만 스테이블코인을 통해가지고 달러를 갖다 강세로 만들고, 동시에 그 담보물건을 미국 주체 사서 미국 계속 연말마다 미국 디폴트잖아요. 재정 적대 때문에. 그래갖고 매년 싸우고 뭐 하다 막판에 그냥 줄타기 하나씩 하면서 넘어가고 그랬는데, 그러면 미국 국채 발행을 해도 살 놈들이 많이 있으면 금리도 그렇게 안 올라갈 거고. 맞아요. 응? 그러면 금리 많이 하고 이자 많이 하다가 재정 적도 줄 거고. 이거 하자 이렇게 된 거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급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럼 딴 나라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를 정치 경기 그런 차원으로 합리적으로 서로들 국가가 해서 모여갖고 어느 나라가 해서는 안 될 거예요. 모여서 다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항하는 것들이 룰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좀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준비할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우선 우리 다 좁혀갖고 이제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얘기하는 거니까 이런 얘기만 하면 이론적이 갖고 우리 시청자분들 재미없어해.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알아야 될 거 있으니까 한번 이거 꼭지 한번 알아봤고. 이거 지금 막 미국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때까지 거래를 다 해서 비트코인하고 뭐 스테이블코인 사실상 가격 변동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거는 이제 시장 커지는 차원에서 기업은 돈을 벌지만 본질부터 스스로로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안 개털이지. 그건 아닌데. 그렇죠. 네. 하여간 뭐 이렇게 막 그 중심이 되는 뭐 비트코인 가라 막 이렇게 갖고 이놈이 그냥 여왕벌이잖아. 여왕벌. 왕김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막 이렇게 하니까 밑에 애들도 막 뜨고 뜨니까
걔네들이 이제 돈을 버니까 또 여기 인재들이 또 영입해갖고 또 똑똑한 놈들 막 컴퓨터 천재 이런 놈들 같다니까 이 놈들 또 더 기술과 또 잘하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맞아요. 다 AI를 왔던 놈들이 다 이제 일로 다시 오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거든. 한국도 지금 그런 게. 그래서 그러니까 막 지금 떴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 잠깐 못 생각했는데 이더리움 안 가고 지금 솔라나가 그냥 막 이더리움 대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라나하고 한번 리프 이런 거 한번 몇 개 한번 해보시죠.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 이더리움 말고 지금 엄청나게 뜨는 그런 것들의 이유. 우선 솔라나는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솔라나가 추구하는 방향이 똑같아요. 이제 플랫폼인데 이더리움이 사실 수수료가 비싸고 좀 늦잖아요. 솔라나에 비해서. 솔라나가 그 부분을 이제 기술적으로 개선을 하니까. 기술력도 더 뛰어난 거예요? 솔라나가? 그거는 테이크오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탈중앙성 그만큼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려면 탈중앙성은 포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성이 떨어지면 걔는 증권이야? 아까 우리 저 미국 스테이블 법안에 가면은 사실은 그 F 뭐 있잖아, 그죠? 떨어지긴 하지만 증권성으로 그러니까 그 법안의 기준에 따라 법안을 갈 정도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냥 그 탈중앙성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탈중앙이다. 맞아요. 또 듣는 분들은 증권이야? 뭐 아니, 증권 아니라는 거야? 맞아요. 이더리움보다는 탈중앙 좀 떨어지고 이제 대신 성능을 선택한 거죠. 성능 선택하니까 그 위에서 어떤 것들이 많이 쓸 수 있냐면 밈 코인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비트코인 성능이 제일 안 좋아요. 걔는 완벽한 탈중앙이잖아. 신뢰가 있으니까 큰 돈은 비트코인 넣을 수 있죠. 그죠? 이더리움은 비트코인보다는 좀 성능이 좋아요. 어떻게 보면 성능이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더 빠르고 싸니까. 그래서 비트코인만큼의 어떤 자산을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올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이더리움은 뭐 스테이블 코인은 다 이더리움에서 발행되잖아요. 뭐 그리고 우리가 블랙락 토커나 같은 거 할 때 주요 자산을 토커나 할 때는 이더리움에서 해요. 그래도 신뢰가 좀 되거든.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근데 솔라나는 그 성능은 좋아졌는데 이더리움만큼의 신뢰는 아니에요. 탈중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많이 활용됐냐면 밈코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럼프 코인 밈코인이에요. 그냥 재미로 발행된 코인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이런 밈코인들은 뭐 쉽게 주고받아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도 싸고 빨라야 돼요. 그래서 밈코인들이 솔라나 위에서 되게 많이 발행이 됐어요. 그래서 솔라나가 되게 트랜잭션이 많이 이용한 애들이 많아지니까 올라갔고 이제 그거 이유가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제 솔라나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뭐 법인도 거기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미국도 정책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영내가 여배인데 사실 태도도 여배잖아. 그러니까 USDC가 조금 더 뭐 미국이 믿을만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 뭐 그건 좀 두고 봐야 되겠지. 어쨌든 이제 솔라나를 또 그렇게 했는데 재미는 분류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금융자산이라는 게 볼 때 딴 것도 마찬가지지만 투자 두 개를 보잖아. 속성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는 뭐예요? 리턴하고 리스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리턴하고 리스크를 보는데 이걸 갖다 우리가 가상자산에서 보는 관점에서 보기엔 이런 거지. 탈중앙. 탈중앙이 결국은, 리스크야. 그러니까, 사람 손이 타느냐 안 타느냐 이거잖아.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사람 손이 안 타는 거지, 완벽하게. 그냥 그건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이건 사람이 끼지 않기 때문에 인치를 안 해. 응? 그냥 지네들이 민간에서 정한 그 법치야. 그러니까, 딱, 저건 믿을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누가 막 떼타갖고 뭐 딴짓 못하니까. 근데 이제 그게 점점 두 개를 비교하면 이제 그 탈중앙이 아닌 것들이라는 것을 효율성을 택하는 대신에 사람 손이 타니까 나중에 무슨 짓을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리스크, 그런 거 같아. 그러니까 사실 우리 뭐 테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FTX 막 다 봤잖아. 사실 그게 탈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 손 타갖고 막 지들이 막 조작하고 이래가지고 다 작살난 거니까. 결국 이제 블록체인의 가장 본령의 의미는 탈중앙인데, 그거를 조금 이제, 효율성을 위해서 좀 저기 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용자들이 많이 나왔고, 이용자들이 많다 보니까 플랫폼이다 보니까 가치가 올라간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중심으로 또 비즈니스를 펼치다 보니까. 근데 좀 한계는 있겠네.